이번 시간에는 무려 3년 만에 50만원에서 100억 이상으로 만든 전설의 네임드 플라이트형 매매 기법, 그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2의 원혁띠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네임드인데, 이 바닥에서 크게 돈 번 사람들은 다 형이죠, 그죠? 그래서 플라이트 형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약간 분야가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코인 분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선물 분야긴 한데, 어차피 차트 보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2만%가 아니라 200만%입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이분은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 있죠. 여기서 굉장히 좀 유명한 네임드라고 합니다. 전자화폐 갤러리나 차트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그 순위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플라이트 F 챌린지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익금이랑 수익률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선물로 60억, 그리고 현물로 40억 정도, 그래서 총 100억 정도의 수익을 벌었다. 이때가 이제 2021년이니까 현재 2023년이죠. 거의 2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시드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50만 원으로 시드 100억을 불렸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도 이제 300만 원으로 5억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약간 시드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저도 약간 좀 배울 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2월에서 3월 정도 코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 2018년 넘어갈 때 박상기의 난 성수의 난이라고, 이후에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리꽂고 계속 하락장 겪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이 시점, 하락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매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깡통을 경험하고 맙니다. 200만 원을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50만 원 시작했다가 다 날리고 1000만 원 시작해 달리고, 어쨌든 매매는 다 모든 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중고로 물건을 팔아서 200만 원을 다시 말을 했지만 다시 또 날려버려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매매 기준 불명확하면 당연히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절치부심 이후에 몇 달 동안 차트 관련 책을 수십 권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SI라든지 CCI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ADX, MACD 이런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레전드는 뭐냐면, 어머니께 50만 원을 빌려서 한 달 만에 2,500만 원 불린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눈물 젖은 초코파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깡통을 저도 많이 찼는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혹시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라고 아시죠? 그분도 과거에 투자를 파산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3,000불을 빌렸다고 합니다. 레전드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 50만 원으로 2,500만 원까지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00만 원 시작해서 이제 12월 말에 2억을 달성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튼 중요한 게 출금의 중요성을 이제 알지 못했다는, 수익이 나게 되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회전율을 높이면서 계속 시드를 늘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다. 이 출금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이버상에 찍혀있는 돈은 사실은 내가 실제 출금하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찍혀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되고, 한 달 만에 결국 시드를 1억이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안 사정으로 1,000만 원을 더 사용하고 2,000만 원만 남게 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떡잎부터 조금 남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2,000만 원도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벌 때마다 출금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출금을 해요. 그 다음에 6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다시 초심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500만 원까지 13.57비트로 6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이렇게 불렸다. 그런 거래 내역들이 나오고 있죠. 2월 말에는 이제 1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600만 원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만에 지금 1억으로 불린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풀시드를 들어갔다가 한 번에 계좌가 다 녹아버린 거죠. 절반으로 일단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딱 살렸죠. 그리고 나서 아예 이제 매매 방식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시드가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다 풀시드로 쓰는 게 아닙니다. 1억을 뭐 교차로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격리로 매매나. 예를 들면 1억이 있으면은 100만 원에 뭐 100% 이런 식으로 시드를 넣어놓고 소액으로 고배 챌린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교차를 매매한다. 그러면은 내가 1억에서 예를 들어서 풀시드를 쓰게 되면은 1억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1000만 원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에 30% 이런 식으로 약간 고배율을 쳐가지고 청산이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10분의 1만 날아가.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분을 따라하는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DC 인사이드에. 시드는 충분히 있는데 이거 시드를 다 풀로 쓰는 게 아니라 10분의 1, 뭐 20분의 1 정도 써가지고 완전 고배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거죠. 대신에 방향은 잘 잡아야 돼. 방향이 틀리면은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4만원에서 1000만원을 만들었던 분도 있고 5일 만에 7800%. 사실 요거는 너무나 이제 넘사벽이긴 하지만 정말 매매 기법이 탁월하다면 요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일 만에 14만원으로 1000만원, 7800%의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챌린지 경우에는 적은 시드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대신에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제 플라이트 매매 기법에 본격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이트 챌린지의 일단 장단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장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손절을 걸어놨는데 계속 손절을 옮기시는 분들, 그러면은 비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1억을 들어갔다, 1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분의 1만 해가지고 내가 1000만원만 한다,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차 말고 격리로 하게 되면은 이거만 날리고 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외 선물로 한번 생각해본다, MT4로 한번 생각해본다면은 비슷해요. MT4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거는 우리가 소수점으로 매매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만 불을 갖고 있다,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1000불 정도면은 1낫에 한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정도면 0.1낫이잖아요.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효과적인 건 뭐냐면 승률이 낮지만 손익비가 좋다. 그리고 고배율이 싫고 저배율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절을 칼같이 잘하시는 분들은 효과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함수사 기법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칼같이 잘하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 저희 승률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은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매매 기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분이 쓰시는 매매 기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 기법, 그 다음에 RSI 다이버전스를 좀 자주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분봉이나 30시간 3일봉, 그 다음에 프랙탈이랑 오더블록 4가지를 좀 주로 쓰신다고 합니다. 거래량 기법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점 만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신저점 만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고점 만드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그리고 신저점 만드는데 거래량이 줍니다. 요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제 산이라고 하잖아요. 매산 형태 패턴. 똑같습니다. 이 플라이트님도 신저점 만들면서 거래량이 뭔가 계속 증가해야지 우하향인 추세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신저점을 만드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그러면은 좀 애매하다. 즉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때, 여기도 보시면 파동이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살짝 줄었죠. 약간 되돌림 주고 다시 파동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게 정상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 이렇게 나와야지만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상향으로 계속. 이건 이제 비트코인 아니고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든 비트코인이든 똑같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거래량 기법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 공통적인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점 만들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상승 거래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줄어요. 그리고 추세선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버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반전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역시나 그 기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점 만드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그리고 RSI 다이버가 나오면 이 추세선을 이어가지고 추세선이 이탈되는 첫 자리가 바로 이제 고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이 들어가는 타임프레임 매매 기법을 자주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쓰진 않는데 보통은 이제 3분봉, 예를 들면은 30분이라든지 3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3일봉이라든지, 근데 주로 이제 장기 추세를 활용할 때는 3일봉을 저는 활용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통 하루가 1일이죠. 그리고 일주일이 5일이기 때문에 사이에 딱 3일봉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매매 기법.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맞게끔 맞는 타임프레임을 찾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프랙탈인데, 예전에 제가 프랙탈 기법으로 해서 4억 8천만 원 만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 리얼 레커나이즈 리얼, 역시 고수는 똑같은 기법을 정말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비슷한 차트, 과거에 비슷한 흐름,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펌핑시키고 매물대를 만들고 펌핑시키고 올라가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신고점 만들면서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면 올라갔다가 약간 누르고 올라갔다가 누르고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거는 2번 정도 고점 만들고 뚫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정도 고점 만들고 똑같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프랙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차트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캔들 패턴, 예를 들면 매산이라든지 거증문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이드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도 인사이드버 패턴이죠. 이것도 인사이드버 패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비슷하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거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웨이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상승 초입에 이제 매물의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점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강하게 올라갔던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가는 그림. 고점이 3번 낮아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올라갔다가 고점이 살짝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랙탈이라고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돌파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물대가 된다. 그럼 매물대를 계속 이제 신고점 만들면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나온다. 그런 게 이제 프랙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첨언하자면 이렇게 프랙탈이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와. 여기도 보시면은 자, 똑같은 패턴. 지금도 이게 바로 인사이드 바 패턴입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전고점 뚫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인사이드 바 형태의 패턴이죠. 여기도 인사이드 바 형태.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자주 반복돼서 나온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살짝 인사이드 바 패턴 형태의 패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은 매물대 비슷한 캔들 패턴이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더블록인데, 자, 오더블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에서 이제 인걸핑 패턴이라든지 인사이드 바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번갈아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즉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돌리는 모습이 있죠. 인걸핑이 여기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베어러시 인걸핑 패턴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유명한 매물대, 여기도 유명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준다. 그러니까 단기 지저항의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오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5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걸핑 패턴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크게 한번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매물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베어러시 인걸핑이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 이렇게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죠? 과거에 베어리시 잉걸핑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불리시 잉걸핑이 나오면서 뭔가 추세가 전고점을 딱 뚫어야 뚫지 못했죠. 여기가 이제 오더블록이라. 이 자리가 매물대. 똑같은 자리에서 인걸핑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 자리가 이제 오더블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인걸핑은 아니지만은 이건 이제 인사이드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인걸핑이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가 여기서 있는 물량을 싹 다 흡수시키고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과거에 매물대가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인걸핑으로 뚫으려고 시도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의 자리가 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 자리 있죠. 여기가 인사이드 바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불리시 인걸핑 패턴.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오더블록 자리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인걸핑이 나왔죠. 그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인걸핑이 또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불리시 인걸핑, 여긴 베어리시 인걸핑, 여기 불리시 인걸핑. 그럼 이 자리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인걸핑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계속 한번 유의미 있게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물대죠, 하나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하락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걸핑을 만들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급락을 시켰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에서 불리시 인걸핑이 나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오더블록이라 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잡고 가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불리시 인걸핑 나왔죠. 근데 베어러시 인걸핑이 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또 단기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또 뚫렸다. 여기가 마지막에 매물대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저점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이제 플라이트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더블록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플라이트님이 성공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일단 기법도 기법이지만 기법 위에 올바른 계좌 관리가 제가 보기에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성공한 타이틀,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50만 원을 이제 100억으로 만들었던 이제 플라이트님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최대한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좌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풀시트 매매 절대 안 했다는 거죠. 초보자일수록 크게 한 방에 여러분들 먹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처음에는 조금씩 일단 먹는 연습하셔야 돼요. 선물로 따지자면은 제가 원래 50틱 보던 사람인데 10틱 제대로 수익을 못 내면서 30틱, 50틱을 벌어는 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먹고 나오는 극초단타 매매를 처음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조금씩 불려나가는 그런
그런 게 본격적인 계좌 관리의 기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주로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플라이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개인들을 낚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역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